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원천 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는 1대1로 그렇게 잘 만나면서 왜 야당 대표들과 개별 회동을 주저하는지.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네, 국회 정상화. 그야말로 될 듯 말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지만 마무리는 조금 어두웠던 3당 원내대표의 이틀 전 맥주 회동. 여기에 이어 어제는 3당 원내수석 부대표 간의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기싸움인지 아니면 정말로 급제동이 걸린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텐데요. 이 와중에 바른미래당의 집안 싸움은 악화일로고 5.18 기념식 때 문 대통령의 독재자 후에 발언을 두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북한 프레임으로 맞받으면서 국회 정상화 논의로 가는 길 곳곳에서 변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호 장룡,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어제 있었던 3당 원내수석 대표 간의 만남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되나 싶었는데 지금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듯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이원욱 수석 부대표가 나와가지고 한국당이 합의 초안을 갖고 왔는데 황당한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가 문제였다는 겁니까? 아마 저도 뭐 그 초안 내용은 모릅니다만 지금까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봐서는 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지정 철회하고 그 사과하고 원천 무효를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것, 그걸 다시 또 합의 초안에도 들고 나왔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된 이후에 보면은 그 뭐 김태우 특검이라든지 신재민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 주장을 몇 달 동안 쭉 같이 해왔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그 스타일을 봐서는 좀 불가능한 주장을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지정 철회하라고 하는 주장을 똑같이 또 반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짐작이 되는데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국회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던 것도 한국당이 스스로 폭력 사태를 만들고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원천 무효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주장을 또다시 저는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근데 뭐 사과는 아니더라도 유감 표명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도까지 간 것 같은데 그게 당 안에서는 여론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제가 봐서는 어쨌든 이 사과의 의미가 유감 표명의 의미가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어쨌든 이렇게 공전되고 있고 국회 내에서 어떤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여당으로서 더 넓은 마음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국회 법에 따라서 진행된 절차라든지 이건 사과할 수 없다. 그건 사과할 수 없는 건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한국당에서는 이원욱 수석 부대표가 이거 얘기한 것 자체도 원래 공개 안 하기로 했는데 신뢰를 깨뜨린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다 서로의 편은 지금 다 아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할지는. 그런 상황에서 기싸움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건 아마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되고 이거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무한 공전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서로가 협의라는 것은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협의하는 과정, 소위 물밑 접촉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서로 양당이든 뭐 3당이든 각자가 서로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을 가지고 서로 끊임없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도 급제동이 될 수 있고요. 급제동이 된 듯 하면서도 어느 일시에 저는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적어도 하나의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협의 도중에 서로가 이야기한 것은 서로가 공개하지 말자고 한 것은 공개하지 않은 것. 그런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거를 흘린다.
이러면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나경원 대표께서 네. 지금 이원욱 그 수석께서 뭐 공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추측도 하고 뭐 이렇게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적어도 이번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면서 협상하는 물밑 그 협상 과정에서는 서로의 안을 좀 신중하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좀 빨리 정상화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당에서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뭐 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뭐 참 이 격차가 큰 것 같아요. 뭐 네, 분명한 그러네요. 건 저희 당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분명히 선거법 논의는 그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패싱을 하고 그다음에 그 패스트트랙 태우는 과정에서도 소위 불법 사보임이 일어난 것에 대해 한국당이 정말 온몸으로 불법에 대해서 진짜 온몸으로 저지를 하고 막고자 했었고요. 그것도 또한 하나의 그 소위 말하면 그 민주주의를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침묵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저항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저항도 하지 않으면 야당이 아니다라고 뭐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는 일단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차치하고 네.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국면에 우리가 새로운 논의를 새로운 마음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새 있습니다. 정치 리더십으로 타협안을 네.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보면은 그 이제 새롭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아마 이 패스트트랙 문제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서는 저는 이 국회 문제는 안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자유한국당의 그 장외투쟁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니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민생이라고 하는 화두를 자유한국당이 먼저 던지고 국회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도 엄청나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그런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2016년 국무총리 시절에는 이 추경이라는 건 타이밍이다. 네.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민생 뭐 이렇게 대장정, 장애투쟁이 다 끝나는 이 마당에 네. 저는 전향적으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민생 입법들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먼저 챙기겠다 이런 거를 들고 나온다라 그러면 바로 그런 것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을 했죠.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희망을 만들자. 이게 정치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야가 이 기회에 민생 챙깁시다라고 하면서 전향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가 예고했던 장외투쟁이 끝나는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국회 일정을 이제 뭐 잡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보시기에는 이번 주면은 장외투쟁이 끝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뭐 장외투쟁이 아니고 일단 용어는 민생 대장정입니다. 민생 대장정이고 바깥에서는 민생 소위 말하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현장에서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원내에서는 원내 그 나경원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지금 각종 법안이나 이런 새로운 또 지금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정상화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 정상화에 지금 제일 큰 걸림돌이 지금 추경을 들고 나왔어요. 네네. 추경을 들고 나오고 그다음 일정을 못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 추경은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추경은 민생인데 그걸 국회가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6번이나 민생이다. 얘기했다. 이게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네네. 얘기인데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자, 민생을 지금까지 망쳐놓은 게 추경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원인을 딴 데서 아니, 찾고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지금 경제 파탄을 이런 거는요. 오늘도 결과가 나왔지만 소득 주도 성장 아무리 바꾸라 그래도 고집스럽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에 그 소위 말하면 최저임금 올린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가 나왔지만 고용노동부의 결과에 의하면 소득 주도 성장이 지금 소위 말하면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이 일자리도 다 감소시켰고 그다음에 소득도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적표가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고 470조를 1년에 썼습니다. 470조.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제를 망쳐놓고 지금 추경을 안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데 이 말은 어불성설이죠. 추경은 6조 7천억입니다. 그중에 3조 지금 6천억을 빚을 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추경은 중요합니다. 이번 추경은 중요한 이유가 재난 추경이라고 그랬어요.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난에 들어간 예산은 안전 예산이 7천, 미세먼지가 1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결국 거기에 그 재난을 빌미로 그다음 추경원 요청해 놓고 그 안에 일자리 또 끼우는 거죠. 근데 일자리 아시겠지만 지난 3년간 77조입니다. 54조 플러스 20조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내용을 정리를 제 말은 하면, 네. 추경 가지고 국회 정상화에 그 이유를 대지 말라 이겁니다. 진정성이 있게 국회 정상화를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 하고요. 추경을 네. 분리해서 말씀하신 그 그렇죠. 재추경은 네네. 분리해서 대응하면 한국당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정리가 논의할 되는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 정상화는 국회 정상화인 거죠. 국회 정상화가 되면 추경 아니라 다른 법안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다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하자.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 사과 왜 못합니까? 정말 정부 여당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이인영 대표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고요. 네. 추경 처리로 지금 소위 말하면 추경을 이유로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반론을 네. 좀 들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뭐 패스트트랙 사과를 왜 못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여전히 뭐 과거의 생각과 뭐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봐서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법에 나와 있는 절차입니다. 네. 이렇게 소수의 반대파들이 있을 때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보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폭력 사태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일으켰다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생방송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여당한테 사과하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말이 안 되는 추경에 거고요. 대해서 어떻게 추경에도 저는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난에 대한 국민 안전을 생각하는 추경에 대해 다 찬성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4.5조 같은 경우에는 4조 5천억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있으면은 이런 사업을 하자고 주장해서 더 키울 수도 있고 좀 삭제할 수도 있고 추경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이걸 가지고서 왜 시비를 걸고 못 들어오겠다고 정부안 하는 대로 이해를 통과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일단 들어와서 협의하자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같이 논의하면 될 문제죠. 당연하죠. 추경이 당연히 국회가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논의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추경을 안 하겠다고 뭐 안 들어온다. 왜 추경을 안 하겠다고 그래?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추경은 당연히 하고요. 국회 정상화는 시켜야 된다. 그런 큰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도 한치의 양보가 없으면 저희가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좀 전에도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강병원 의원님하고 정말 당은 다르지만 좀 정말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다선 의원들 정치를 수십 년 한 20년씩 한 다선 의원들 도대체 뭐 하나? 국회가 이렇게 교착 상태로 빠졌으면 정말 진정성 있게 지난 10수년간 이 정말 정치권에서 일했던 다선 의원들이 나와서 서로 물밑 접촉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전국을 지도부에만 맡겨놓지 말고. 그럼요. 네. 저는 정말 그런 얘기를 좀 전에 했었고 다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다 생각이 나서야죠. 듭니다. 다 나서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한다고 해서 국민이 민주당 잘못했다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여당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 충분히 이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것 힘이 같고요. 더 있잖아요. 민주당이 네. 지금 이런 와중에 어쨌든 아까 일정 얘기하셨습니다만 이번 주 중에 국회 소집하자라고 요구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인가요? 지금 이 시점은 어떻게 잡으신 건지 또 이때 왜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일단은 뭐 이렇게 그 이번 주말에 이제 그 한국당의 장애투쟁이 좀 마무리가 되고 네, 민생 대장정. 저는 장애투쟁이라고 어쨌든 하겠습니다. 장애투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투쟁이 마무리가 되면은 더 이상 뭐 하실 게 없잖아요. 또 다시 또 장애투쟁 뭐 시즌 2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또 한국당 내에서도 국회 정상화해야 된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회에서 싸우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장외로 돈다라는 거는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 절대 안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장애투쟁하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다선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국회
당 자체가 장애로 가는 건 절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빨리 좀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다음 주 정도면은 국회 소집하고 소집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국민의 안전과 이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총리의 시정 연설을 듣고 최대한 빨리 정말 우리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6월 중순이 되기 전에는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 의원님들도 이거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 시점이 어떻습니까? 아니 뭐 시점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요. 그 뭐 장애 투쟁이라고 뭐 좋습니다. 그 민생 대장정 속에 투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돼야 됩니다. 현장에 늘 뛰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현역 의원이 아니세요. 그렇죠. 계속 현장 다니셔야죠. 당연히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투쟁이라면 투쟁이고 민생의 목소리는 계속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론이 떨어졌다? 여론이 저희 당이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지난 2월에 10%대에서 지금 30%대입니다.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 하면은 갑자기 2% 차이 나던 게 10%까지 또 격차를 벌리고 업앤다운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여론조사 기관에 뭐 어떤 메시지를 주든 말든 지지율은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 자유한국당이 잘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지지율로 묻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을 정해놓고 딱 정해놓고 니네 들어와. 이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도 정말 다 열어놓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아싸비죠. 뭐든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병원 의원님하고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바른미래당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또 한바탕 했던 것 같은데 손 대표가 이제 당직 임명, 자기 편 당직 임명 뭐 철회를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아예 오늘 최고위원회 안건 상정까지 안 해버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모 의원께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뭐 이런 얘기를 바로 옆에서 그냥 해가지고 이 부분도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가 그래도 굳건하게 지금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버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봐서는 어쨌든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이 바른미래당의 대표로 이제 정치에 거의 마지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물러나면 불명예스럽다라고 생각하실 거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전에 말씀하셨죠. 추석 전까지 바른미래당 지지율 10%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들을 좀 존중해서 당이 좀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뭐 대표와 원내대표가 생각이 상당히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등장한 저는 배경이 있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 뭔가 또 희망을 찾고자 하는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바른미래당의 원래 창당의 정신들을 존중한다고 하면은 스스로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저는 대결할 건 대결하더라도 화합하면서 당을 이끌어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정말 이렇게 내용이 너무 깊어지고 서로 감정적으로 정말 건드릴 수 있는 말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을 서로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될수록 거의 식물 정당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이제 뭐 야권의 뭐 정계 개편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들이 좀 심기일전하는 게 필요하고 어차피 손 대표께서는 추석 전에 10% 안 넘으면은 물러나겠다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기다려줘야 된다. 좀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손 대표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결국 이제 내가 물러나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당권까지 다 바른정당계 또는 뭐 한국당하고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기본적인 신뢰가 지금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그 바른정당계에서 바른정당계죠. 거기서 다른 당으로 가지 않겠다까지 선언까지 한 걸로 알고 결의문까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바른정당계 내에
바른미래당이죠. 네. 바른미래당계 의원님들이 오신환 의원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줬다는 겁니다. 이 당내에서. 네,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13대 6까지 이제 개표를 하고는 그냥 덮었다고 합니다. 안철수계까지 붙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국민의당 그 출신들도 많이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이 됐다는 거는 손학규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이 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뭐 화합의 장을 열어갈 수는 있겠는데 여기에 저는 이미 양쪽이 다 루비콘 강을 서로 건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학규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최입의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아시겠지만 원내대표하고 소위 동전에 항상 붙어 다녀야 됩니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모든 전략을 같이 논의하고 구사하고 파트너니까요. 파트너죠. 완전히 한 식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전에 권은희 의원을 정책위 의장할 때는 손학규 대표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당은 당규에 따라서 그 원내대표가 추천을 하면 모든 최고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뽑았다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냥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최입의 의원이 누굽니까? 오신환 의원 쫓아내고 사보임 소위 좀 듣기 싫겠지만 들으세요. 불법 사보임 시키고 쫓아내고 그 자리에 박아놓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 방 갔다가 지금 이제 고발당해서 이제 상당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분하고 그다음 또 임재원 의원님 이분을 또 사무총장을 했는데 이거는 한판 싸워보자. 붙어보자. 나는 니네 인정 못하겠다. 원내대표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서로가 더 이상 화합을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10월달 추석 뭐 10% 되기 전까지 계속 이런 그 안의 내홍 그다음에 계속 불평 불만의 소리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